휘붕이 생각입니다. 오늘은 요즘 진짜 많이 보이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지선 끝나면 코스피 폭락한다. 요즘 댓글만 봐도 그렇고 커뮤니티 가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올랐어. 선거 끝나면 제로 소멸이야. 환율 올라가는데 한국 주식 외삼. 외국인 다 팔고 있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아직도 코스피를 좋게 보는지, 그리고 왜 오를 일만 남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네요. 물론 투자 책임은 본인 몫입니다. 전 그냥 제 돈 걸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가 거의 9천 근처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끝인가?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몇 달 전에 지수가 6,300을 돌파하고 신고점 찍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수임하던 세무사님께서 그 미팅을 그 회사 와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시면서 6,300 너무 높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어요. 정책 방향, 외국인 비중, 뭐 삼성전자, 금리, 환율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오늘 연락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그날 지수 추종 ETF도 아니고 레버리지 ETF를 사서 아직도 홀딩 중이시더라고요. 그때 가격이 10만원 부근이었으니까 지금 20만원이 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100% 가까운 수익이 나신 거예요. 근데 웃긴 건 그럼에도 저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째, 지선 끝나면 폭락한다? 아마 가장 많이 보는 주장일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정치 뉴스에 너무 선동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논리가 이거죠. 민주당이 선거 끝나면 금투세 도입해서 주가 하락을 시킬 거다. 만약 진짜로 통과시킨다면 맞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부동산이 너무 올랐어요. 정권 입장에서 부동산 가격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죠. 근데 이 타이밍에 부동산 자금을 주식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 분위기에 금투세를 강하게 밀어붙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식으로 따따블 벌던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싹 다 몰릴 가능성이 크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 다음 총선 대선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단일 의견 정당도 아닙니다. 내부에서 금투세 반대 의견도 꽤 있고요. 실제 투표를 당장 해도 600석에서 150석 절대 못 채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금투세 뉴스가 나와서 크게 빠진다? 전 그 뉴스 자체가 시세 조작이라고 보고요. 그때가 줍줍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둘째는 삼성전자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5만원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영업이익 보세요. 예전하고 비교하면 지금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온 구간입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10배라고 주가가 하루아침에 10배 가는 건 아니죠. 덩치가 큰 기업은 그렇게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랐다 조정받고 또 올랐다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도 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같은 기관이 22만원에 들어왔어요. 몇 퍼센트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까요? 전 그렇게 안 봅니다. 물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 언젠가 꺾일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도 상방 압력이 더 강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이 판다? 좋습니다. 근데 외국인 보유 비율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예전에 30% 초반대였던 비중이 지금 40%대 수준입니다. 제가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집을 사고 싶어서 집 계약금을 넣었다고 할게요. 근데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 주식이 더 오를 것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잔금을 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일부를 팔아야 되는 그 상황. 지금 외국인이 이거랑 같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중 조절 때문에 파는 거지 한국을 완전히 버리는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한국이 끝이라고 생각했으면 외국인 비율이 크게 빠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올랐죠. 넷째, 환율이 오른다, 한국 망한다. 이것도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환율 오른다, 외국이 빠진다, 한국 끝났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한국을 나쁘게 봐서 떠나는 거면 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아직도 높은 수준일까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봅니다. 지금 원화가 싸다는 건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의 기회도 생긴다는 거죠.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뭐 당장 더 약간 더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 입장에서 환율이 안 좋아질 거를 생각해서 더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MSCI 선진국 편입 이슈라든지 리밸런싱 이슈가 생기면, 얼마 전에 연금이 그 비중을 다시 늘렸잖아요. 그거와 동일한 그 상황이 발생되는 순간 엄청난 자금 유입 가능성이 또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금리 인상인데, 사람들이 이거 많이 무서워합니다. 예전에 한번 당해봤죠. 근데 금리 인상도 맥락이 중요합니다. 0.5에서 3%가 되는 거랑 2.5에서 3% 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는 게, 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라는 거예요. 국채금리 보세요.
이미 높은 수준 반영돼 있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뉴스 보고 무서워할 때 시장은 이미 몇 달 전에 계산 끝난 경우가 많아요. 여섯째, 오른 종목 수가 너무 적다. 사실상 하락장이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은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하락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락이 끝나면 어때요? 상승장이 오잖아요. 지금 이 안 좋은 시국에 몇몇이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하락이 결국 위에서 말한 금리와 같은 이슈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좋은 시그널이 만약 생긴다면 이란전 끝, 유가 하락, 금리 동결 혹은 인하 느낌만 주면 어떨까요? 그땐 6, 700개 그 대다수의 종목이 다 올라갈 겁니다. 그 와중에 주도주는 더 많이 오르겠죠? 왜 반대로는 생각을 안 하실까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저는 단기 조정은 당연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끝났다, 폭락이다, 이렇게 보기엔 아직 상승 논리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비중을 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죠. 근데 저만 해도 저번 주 금요일 날 비중을 70에서 50으로 줄였어요. 전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해서요. 근데 오늘 엄청 올랐잖아요. 그리고 전 비중이 살아있기 때문에 같이 먹었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몰빵은 안 합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 시장은 다들 의심할 때 올라가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